자, 외계 행성계 탐사인데, 외계 행성계란 말은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 자, 별을 중심으로 그 여러 가지 또 행성들을 거느리고 있을 건데, 그 시스템을 찾아내는 거였지. 참고로, 실제로 찾는 방법들은 별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별들을 찾는 거죠. 되겠지?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단계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건데, 자, 도플러 효과라는 것은, 자, 광원, 빛을 내는 별 또는 관측자, 어쨌거나 광원과 관측자가 운동을 하게 되면 둘 사이에 거리 변화가 생기면서 파장 변하는 거지. 참고로 거리가 변하고 있는 그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지. 만약 정지되어 있으면 파장 변화가 안 생기는 거고, 운동을 해야지만이 파장 변화가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운동하게 되면 파장 변화가 생긴다. 자, 그래서 접근하게 되면 파장이 짧아져서 무슨 편이? 청색 편이죠. 꼭 청색으로 바뀐다 이런 말보다는 청색 현정 및 청색이 파장이 짧아지는 방향 쪽, 그리고 적색이란 말은 파장이 길어지는 방향 쪽을 방향을 의미하는 거지. 자, 그래서 후퇴하게 되면 파장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적색 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파장 변화는 운동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운동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파장 변화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도 한번 정리하겠지만 운동 속도와 파장 변화 정도, 파장 변화량은 비례관계를 가집니다. 근데 파장 변화 정도 또는 파장 변화량을 다른 말로 쉽게 편이란 말이 파장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 편이 양 이렇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쉽게. 자, 그래서 이거는 모식적으로 표현했던 건데 광원, 자, 광원이 있고 양쪽에 관측자가 있을 때 거리가 동일할 때는 동일한 파장으로 관측되겠지만, 자, 만약 광원이나 관측자가 움직였다. 그래서 둘 사이 현재 보면 거리가 가까워지는 접근이라면 파장이 짧아지게 되는 거고, 멀어지게 되면 파장이 길어지는 이런 관계라는 거지. 자, 이건 다 했습니다. 복습하는 거야. 자, 이건 현재 보면 그래서 청색과 적색, 청색 쪽은 파장이 짧은 쪽이 방향, 그리고 적색은 파장이 긴 쪽이 방향을 의미한다는 것. 방향. 자, 그래서 모식적으로 표현했던 건데, 자, 별과 행성. 자, 물론 절대적으로 별이 질량이 많겠지만 어쨌거나 행성도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 현재 보면 공통 질량 중심이라는 현재 보면 균형을 이루는 그 중심점이 있고, 이 중심에 대해서 둘 다 회전 운동을 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별이 결과적으로 회전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누굴 관측하는 거예요? 별이야, 행성이요? 별이죠, 별. 별을 관측해서 그 별의 파장 변화가 생기는 걸 보는 거잖아. 맞나? 다시 말하지만 별과 행성 중에 누가 빛을 냅니까? 별이죠. 광원이 이동해야지. 빛을 한 파를 내는 놈, 파동을 내는 놈이 이동해야 되는 거지. 그래 파장 변화가 생기는 거지. 되겠나? 별을 관측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별이 움직이게 될 건데 움직이면서 지구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접근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관측자가 사람이 지구에 있으니까. 됐나?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경우에는 자, 지구로부터 관측자로부터 멀어지는 적색편이 후퇴하는 거죠. 적색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영역은 현재 보면 지구에 가까워지는 거지. 접근하는 청색편이가 되겠지. 그래서 적색편이와 청색편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였죠. 어쨌든 우리가 관측하는 것은 별을 관측하는 겁니다. 별. 자, 이제 새롭게 내용을 좀 할 건데, 자, 새롭게 할 겁니다. 자, 그림 자료 지난번에 나눠준 거 거기다가 좀 할 건데, 지금 설명하는 것은 앞번에 나눠준 그림 자료에다가 추가적으로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이 뭐냐면, 우리가 원래 이거는 기출문제에 있는, 우리 강내 내의 문제에 있는 그림이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왼쪽 그림은 공통질량 중심으로 별과 행성이 같이 돌고 있는 모습. 근데 지구에 있는 사람이 관측자가 관측했을 때 시선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현한 거야. 참고로 이게 바로 현재 보면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어서 이 시선 속도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 자, 갈게. 자, 다시 말하지만 지구가 있고 별이 움직인다. 그래서 만약 이 별이 지금 시계 방향으로 회전 운동을 한다면 위쪽 영역은 지구로부터 가까워지는 것, 멀어지는 것, 멀어지는 것. 후퇴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아래쪽 영역은 접근이 일어나는 거지. 됐나? 그러면 이걸 그래프화 시킬 건데, 자, 갑시다. 자, 여러분 그림에다 추가적으로 내용 좀 적으세요. 자, 별이 있는데 이 별을 좀 작게 그릴게. 작게 노란색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별은 공통질량 중심에 대해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이 노란색 위치에 와 있다 칠게. 자, 여러분들 원운동을 할 때 각 지점에서의 운동 방향 어떻게 찾죠?
수직이야? 그래. 중심에 대해서 선 그었을 때 그래. 그 반지름에 대해서 반경에 대한 수직이지. 쉽게 말해서 그 지점에서 원의 접선 방향이죠. 맞나?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운동 방향은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되고 있겠지? 자, 근데 실제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빨간색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 길이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움직인다 칠게. 이걸 뭐 벡터로 해가지고 표현을 하잖아. 그건 몰라도 되고 어쨌거나 이 정도의 길이 성분으로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됐지? 근데 이거 우리한테 의미 있는 방향대로 분리를 좀 할 거야. 뭐냐면 자, 지금 이 빨간색의 성분을 초록색 성분과 그리고 수직되는 노란색 성분 나눌 거거든. 근데 이 초록색 성분이 뭐냐면 관측자는 어디 있다? 지구에 있다. 바로 이 방향. 지구에서 관측자가 바라본 방향. 우리의 시선. 그래서 이 방향을 시선 속도라고 합니다. 시선 방향. 그래서 이 성분을 시선 속도라고 그래요. 됐나? 자, 이 성분을 시선 속도라고 합니다. 우리 시선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의 성분. 됐습니까? 자, 그리고 자, 이 빨간색을 원래 운동을 지금 시선 속도와 함께 또 그에 대한 수직 관계인 이 노란색. 이게 뭐냐면 접선 속도라고 그래요. 접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선 속도와 접선 속도로 나눕니다. 근데 우리는 접선 속도가 몰라도 돼. 우리가 의미를 찾고자 하는 건 이 시선 속도예요. 왜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멀어지는지 접근하는지 그걸 따지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건 이 시선 속도야. 그래서 성분의 이름이니까 일단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볼게. 자, 그러면 만약에 봐. 자, 지금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이제 별이 이 위치, 자, 두 번째 위치 왔다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각 지점에서의 회전 운동에서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이죠. 그러면 지금 오른쪽 이렇게 갈 거잖아.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나눌 것은 시선 방향에 대해서 시선 방향과 나라는 방향과 그 수직 성분이죠. 그래서 시선 속도와 접선 속도로 나누게 될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접선 성분, 수직 성분이 있습니까? 아니, 위로 올라가는 성분이 있어? 없잖아. 시선 방향에 대한 수직 성분이 전혀 없잖아. 얘는 온전하게 시선 속도밖에 없지. 맞지? 그래서 이때 시선 속도가 가장 큰 값을 가지겠지. 왜냐하면 우리한테 의미 있는 것은 접선 속도가 아니라 시선 속도야. 그래서 시선 속도가 큰 곳, 작은 곳을 구분해내는 거지. 됐나? 자, 여러분 그림 자료에다가 추가 필요하면 추가로 좀 적으세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세 번째 위치에 왔다 치겠습니다. 세 번째 위치에. 자, 다시 말하지만 두 번째 위치에서 시선 속도가 최대값을 가질 거야. 자, 이제 세 번째 위치 마찬가지로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 됐단 말은 자, 의미를 가지는 우리 지구 관측자에 대한 시선 방향에 대해서 이 성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선 방향 성분 전혀 없지. 맞나? 이때는 자, 온전하게 접선 속도만 존재합니다. 그렇지. 시선 속도가 제로지. 아예 없지. 물론 시선 속도에 그러면 최소값이 되겠지. 됐나? 예. 자, 다시 갈게. 자, 네 번째 위치. 자, 마찬가지야. 어쨌거나 접선 속도 방향으로 갈 거야. 접선 방향으로. 그러면 지구에 가까워지는 방향이죠. 자, 이 성분 같은 경우에 자, 접선 성분 있습니까? 접선 속도 성분은 없지. 온전하게 우리 시선 방향과 일치하는 거지. 물론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얘 역시 시선 속도만 존재하는 곳이고 자, 그래서 시선 속도만 존재할 거니까 당연히 시선 속도 값이 최대값을 이루겠지. 자, 그러면 지금 봐봐. 자, 지금 시선 속도 값이 최대인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맞지? 자, 그러면 자, 이 두 군데 자, 위에 같은 경우에 위쪽 같은 경우에 시선 속도 값이 최대인데 자, 우리한테 멀어지는 거에 가까워진 거예요? 멀어지는 이거는 후퇴하는 곳이죠? 근데 아래쪽은 뭐 하는 겁니까? 접근하는 곳이. 맞지? 둘 다 같은 값을 가질 건데 하나는 후퇴, 하나는 접근이야. 자, 그러면 후퇴와 접근, 나한테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지금 방향이 다르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멀어지는 방향을 플러스로 둡니까? 마이너스로 둡니까? 일반적으로 멀어지면 플러스로 두지. 왜냐면 우리로부터 우리가 막 달려갈 거야. 맞지?
달려갈 거면 쭉 멀어지게 되면 값이 우리부터 거리가 얼마다 하잖아. 맞지? 주로 마이너스를 붙이기보다는 그냥 양의 값으로 표현을 잘 하잖아. 되겠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멀어지는 건 우리가 해주면 플러스로 방향성을 가집니다. 플러스 값. 그리고 접근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약속을. 이렇게 약속을.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자, 원래 위치, 제일 처음 위치라서 돌아왔죠? 제일 처음 위치 같은 경우 역시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면 윗방향으로 위로 갈 겁니다. 자, 이 역시 시선 속도 있다 없다? 시선 속도가 제로가 되는 거지. 접선 속도만 존재해서 시선 속도가 제로입니다. 네. 자, 이제 그래프로 직접 그려볼 건데, 그래프로. 자, 여러분 일단 이거 쭉 그래프가 다 나와 있잖아, 맞지? 자, 설명을 좀 할게. 지금, 자, 가로축은 시간의 변화.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간다. 자, 그랬을 때, 별이 회전 운동하면서 우리한테 접근 및 후퇴를 할 건데, 자, 후퇴할 때를 플러스, 접근할 때 마이너스가 둔다 그랬죠? 그래서 자, 플러스 값은 위쪽, 마이너스 값은 아래쪽. 자,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있지만 이건 값을 표현하는 게 아니지.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성이죠. 방향.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위치에서 제일 시작점에서 자, 이제 시계 방향으로 회전 운동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시작점 제로이기 때문에 일단 제일 첫 번째 위치. 자, 얘가 지금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건데 첫 번째 위치는 일단 이거는 시선 속도가 제로죠? 맞나? 온전하게 접선 속도밖에 없잖아. 시선 속도가 제로. 그래서 현재 오면 자, 제로점에 있을 겁니다. 시작점에서 세로축의 값은 제로. 됐지? 자, 그러면 얘가 움직여서 자, 여기까지 왔어. 자, 이 위치. 자, T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T1은 시선 속도가 어떻죠? 시선 속도가 최대였죠. 최대. 자, 근데 이거 후퇴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자, 플러스 후퇴면 플러스면서 그러면 가장 큰 값을 가진다 그 말이지? 그럼 밑에서 그래프 볼게. 자, 그래프에서 자, T1의 위치고 자, 가장 플러스 값, 가장 큰 값, 봉우리 값을 가지더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어쨌거나 제로에서 계속 쭉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증가하겠죠. 맞지? 자, 그리고 다시 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위치에 여기를 T2라고 할게. 자, T2에 왔을 때 시선 속도가 얼마죠? 0이죠. 이렇게 움직일 거니까. 그래서 시선 속도가 제로다. 자, 그러면 T2 지점에서 제로점에 왔다. 그러면 그대로 다시 연결하면 이렇게 그래프는 그려지겠지. 됐나? 자, 하나만 더. 자, 위쪽에 있을 때는 접근이야, 후퇴야? 모두 다 후퇴죠. 그리고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큰 값을 가졌고. 맞지? 그래서 다 플러스 값을 가지고 T1일 때 가장 최대 값을 가진다. 됐지? 자, 이제 아래쪽으로 오게 되면 후퇴야, 접근이야? 이제 아래쪽에 오게 되면 다 접근이지. 자, 접근인데, 자, 접근 중에서도 가장 또 역시 시선 속도가 최대 값을 가진 건 어디? 제일 아래쪽 여기 바로 T3가 되겠죠? 이 지점에서 시선 속도가 역시 최대 값을 가졌습니다. 최대 값을 가졌지만 방향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점을 찍을 수가 있는 거지. 됐나? 그리고 아래 영역은 다 마이너스 값이니까 이렇게 쭉 연결되겠죠? 됐지? 그리고 다시 T4까지 갈게. 원래대로 T4에 가게 된다면 자, 원래 다시 돌아서 제로값. 그래서 이렇게 또 연결되겠지. 자,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돌면 또 그래프 만들겠지? 계속 반복되면서 또 그래프가 쭉 계속 만들어지겠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됐나?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돼. 되겠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해석을 좀 하시면 되고, 자, 넘어갈게. 자, 이 그림 하나 더. 자, 그림 하나 더 설명할게. 자, 그림 하나 더. 자, 필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내용만 좀 적을 수 있도록 하세요. 첨삭해서. 자, 오른쪽에 보면 분광형 나와 있잖아? 흡수 스펙트럼이지. 왜냐면, 기본적으로 자, 별은 모든 빛을 다 방출하고 있잖아? 그럼 이 별빛이 올 때, 자, 연속 스펙트럼이야? 아니면 선 스펙트럼이야? 원래 별빛 나올 때 별빛은? 아니지. 모든 별은 그 표면 온도에 따라서 흡수 스펙트럼 상에서 흡수선의 위치가 다 다르잖아. 맞나? 기본적으로 별빛은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됩니까? 왜냐하면 별에서 빛이 나올 때 별 대기 있어 없어?
별 대기 성분 있죠. 그래서 이 대기에 의해서 별빛 일부가 흡수를 당하는 거지. 맞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별빛은 흡수 스펙트럼이야. 됐나? 자, 볼게. 자, 그러면 자, 별이 방출하는 빛은 흡수 스펙트럼, 흡수선을 가지고 있어. 그럼 봐. 자, 봐. 별이 여러분들한테 접근하면 파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짧아지는 거지. 그러면 나오고 있는 모든 빛이 다 파장이 짧아지는 거지. 그 말은 그 안에 있는 흡수선 역시 파장이 짧아지겠죠. 됩니까? 다 짧아지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흡수선 위치였다면 그 흡수선도 역시 파장 짧아질 건 다 짧아질 거니까 흡수선 위치 역시 같이 변한다. 그 말이지. 되겠나? 자, 그러면 갑시다. 자, 이놈 적을게. 파란색 쪽에 있는 이놈을 기준 삼을게. 물론 어느 흡수선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흡수선이 있는 이 흡수 스펙트럼을 이용하면 흡수선을 이용하게 되면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지. 파장 변화 생겼는데 어떤 색깔이 약간 변할 건데 내가 그걸 확인하기 좀 쉽지 않잖아. 맞나? 자, 그래서 이 위치를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 자, 위로 봐. 관측자가 지구가 오른쪽에 있다. 별이 위로 간다. 그러면 우리 시선 방향에 대해서 무슨 방향이야? 수직 방향이죠. 그러면 시선 속도가 있다 없다? 없다. 접근 및 후퇴를 해야 하네? 접근 및 후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아니 시선에 대해서 수직인데. 그리고 잠시만. 여러분들 잠깐 오해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시선에 대해서 봐. 바라보는 방향이 수직이야. 됐나? 그러면 이리 가면 여러분들 계속 멀어지는 거 맞나? 근데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이 순간만 보는 거야. 이 점에서의 운동만. 됩니까? 어떤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이 순간만 보는 거야. 그러면 움직이고 난 뒤에 여러분들 멀어지는 거 이런 건 안 따진다고. 됩니까? 운동 방향만 더 고려하세요. 되겠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우리 시선 방향에 대해서 접근도 안 하고 후퇴도 안 하는 거지. 그 말은 파장 변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원래 기준선의 위치에 그대로 이 흡수선을 위치하고 있는 거지. 됩니까? 자, 근데 두 번째 그림. 다시.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 노란 게 별인데 별이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죠. 자, 멀어진단 말은 후퇴하는 거지. 그래서 후퇴하면 파장이 길어집니까 짧아집니까? 길어지니까 자, 빨간색 쪽으로 파란색 쪽으로. 빨간색. 그래서 모든 자, 빛 자체도 모든 흡수선이 바로 지금 적색 쪽으로 오른쪽으로 다 이동했지.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만 볼 거니까 파란색 쪽에 이제 흡수선 약간 초록색 쪽으로 이동했죠. 됩니까? 그래서 지금 적색편이 후퇴하는 것, 적색편이 일어났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역시 우리 시선 방향에 대해서 수직 방향이지. 그러면 파장 변화 있다 없다? 파장 변화 없어서 그대로 이 위치에 있는 거고. 됐지? 마지막으로 자, 이 위치 4번 위치 같은 경우에는 별이 우리 지구에 접근하는 것, 가까워지는 거지. 그럼 파장 어떻게 됩니까? 짧아지니까 흡수선 자체가 지금 왼쪽으로 짧은 쪽으로 이동한 거지. 됐나? 별거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면서 또 오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자, 봐. 자꾸, 멀리 있으면 파장이 길어진 것, 가까이 있으면 파장이 더 짧은 것,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아니야. 아니야. 거리하고 상관이 없어. 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도플러 효과라는 것, 파장 변화는 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변화의 변화. 접근하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 접근하고 난 뒤에 멈춰 있는 것, 이거 의미 없어. 멀어지고 난 뒤에 멈춰 있는 것, 의미가 없어. 됩니까? 접근하는 동안에, 멀어지는 동안에, 이때 파장 변화 생기는 거예요. 운동할 때. 자, 하나만 더. 여러분들 봐봐. 아니, 봐봐. 여기에서 내가 노란빛을 발사할 거야. 맞지? 노란빛 발사. 무슨 색으로 보여? 노란색. 자, 여기서도 정지한 상태에서 노란색 발사할 거야. 무슨 색으로? 노란색으로. 파장 변화 없어. 맞나? 근데 움직이면, 노란색을 쏘면서 움직이면 이때 파장 변화 생기는 거지. 움직이는 동안. 됩니까? 그러면 3번이나 1번이나 정지되어 있잖아. 우리한테 거리 변화가 안 생기잖아. 그 거리 변화 생기는 동안에 파장 변화 생긴다고. 이해됐습니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자, 내용 마무리 좀 지을게. 마지막 거는 적분이 될 거고. 자, 마무리. 자, 우리가 실제로 도플리 효과에 대해서만 정리를 했었고, 내용을 좀 정리했었고, 실제 별과 행성이 지금 공전 운동하면서 생기는 파장변에 대해서 정리 좀 안 했잖아. 자, 정리할게. 자, 별과 행성이 공통 질량 중심에 대해서, 둘의 공통 질량 중심에 대해서 공전을 하면, 자, 그러면 별이 우리 지구에 접근할 때도 있고 멀어질 때도 있고, 그러면서 파장 변화가 생기는 거죠. 자, 다시 말하지만 누구의 파장 변화를 보는 겁니까? 별이야 행성이야? 별이죠. 별이지. 자, 그렇게 별이 파장 변화가 생기면 저놈은 행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찾아내는 거지. 되겠지? 자, 이거는 일반적인 정의 내용이고, 자 그러면 이 파장 변화 양을 결정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파장 변화는 잘 일어납니다. 왜냐면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 자, 내가 자, 볼펜을 잡고 돌릴 때 하고, 이 볼펜이 가벼워서 그냥 쉽게 내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돌리기 쉽잖아, 맞지? 근데 가방에 자, 책들을 가득 넣고 내가 가방을 돌릴 때는 내 몸이 많이 휘청거리지. 그 말은 행성이 질량이 클수록 별이 많이 휘청거리겠지. 많이 휘청거리면 별이 많이 움직일수록 파장 변화 잘 일어나겠죠? 그걸 말합니다. 됐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별의 공전 궤도 반경이 줄어들면. 근데 별의 공전 궤도 반경이 줄어든다는 말은 같은 의미로 행성의 공전 궤도 반경이 줄어든 것과 같습니다. 같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원래 조건 별의 질량과 행성의 질량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단순하게 이들의 공전 궤도 반경이 줄어들면 공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이 두 가지 경우는 결과적으로 별의 공전 속도를 높여줍니다. 행성의 질량이 커서 많이 휘청거린다 그랬죠? 자, 그리고 똑같은 질량인데 공전 궤도 반경, 공전 궤도 반지름이 줄어들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공전 속도, 우리가 측정하는 건 뭘 측정하는 거죠? 별빛의 파장 변화지? 파장 변화인데 어떤 속도 성분을 따지는 거지? 어떤 성분? 시선 속도였죠? 맞지? 자, 이거는 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의미하는 거지. 참고로 별의 공전 속도 공전 속도 값이 별 시선 속도 최대 값의 값과 같았잖아, 맞지? 별의 변화 시선 속도 변화값 중에 시선 속도와 이제 최대 값이 바로 공전 속도 그것과 똑같잖아.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결과적으로 공전 속도 값이 커지게 되면 파장 변화가 많아지게 되는 거지. 자, 파장 변화 정도, 파장 변화량은 어떤 말과 같다? 편의량. 그래서 이거 편의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잘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행성의 질량과 자, 별의 또는 행성의 공전 궤도 반경의 변화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편의량이 결정이 되더라. 남지. 자, 갑니다. 자,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렇게 돌고 있다 칠게. 자, 원래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이었어. 자, 그런데 첫 번째가 행성의 질량이 커지는 경우였지. 자, 원래 이 받침대는 뭐였냐면, 자, 이걸 시소라 봤잖아, 맞지? 우리가 시소인데 질량 큰 별과 질량 작은 행성 둘이 균형을 이루려면, 자, 별이 이 받침대에 가까이 앉아야 되는 거였지, 맞지? 근데 만약에 똑같은데 자, 행성이 질량이 커졌어. 그럼 균형이 맞습니까? 자, 행성 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지. 그럼 균형 맞추면 어떻게 되죠? 그렇지. 받침대를 옮겨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만 균형이 이루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는 별은 이 받침대가 바로 공통 질량 중심이니까 더 큰 원을 그리게 되겠지. 그럼 동일한 시간 동안 더 큰 원을 그리는 거잖아. 그럼 속도 빠른 거야, 느린 거야? 더 빠른 거죠. 됩니까? 동일한 시간 동안 더 큰 원을 그릴 거니까 속도가 더 빨라진다, 그 말이지. 아니면 쉽게 이거 이야기했잖아. 작은 놈을 내가 돌리기는 쉽지만 큰 놈을 돌릴 때는 내가 많이 휘청거리잖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 더. 그래서 질량 클수록 도플러가 잘 나타난다는 거 있고, 행성. 자, 피겨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 여러분들 좀 몇 번 봤겠지만, 자, 돌고 있다가 팔을 모으면 어떻게 되죠? 회전 속도 빨라지잖아. 맞나? 이건 뭐냐면 이게 각 운동량 보존이라고 그래. 각 운동량 보존이 뭐냐면 회전 반경 있죠? 반경값 곱하기 움직이는 속도값은 일정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팔을 모은단 말은 회전 반경이 어떻게 되는 거지? 줄어들지? 근데 두 개의 곱이 일정하려면 곱이 결과가 일정하려면 속도는 어떻게 돼야 돼? 반경 줄어들면 속도는 빨라져야 되겠지. 그래 빨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팔을 벌릴 때, 자, 팔을 벌리면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느리다. 근데 팔을 모을 때는 속도가 빠르다. 됐지? 자,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정리시켜 볼게. 자, 원래, 봐봐. 원래 이렇게 돌고 있는 애들인데, 다시 말하자면 별이나 행성이나 질량 똑같습니다. 자, 원래 질량을 유지하는 거야. 원래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라진 건 회전 반경이 줄어들면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훨씬 더 빨라진다는 거지. 똑같은데 회전면 줄어들게 되면 회전 속도가 빠르진다. 그 말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보는 것은 뭘 관측한다? 별의 파장 변화죠? 파장 변화는 왜 생긴다? 별이 움직여서. 그래서 운동 속도에 비례할 거니까 파장 변화가 잘 생기겠지. 되겠나? 자, 그래서 별과 행성 공력에도 반지름 줄어들면 공조 속도가 빨라져서 도플러 효과가 잘 나타난다. 자, 이제 도플러 효과 마지막. 자, 자, 이 도플러 효과가 발생하려면 행성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에 수직이면 안 됩니다. 공전 궤도면이 바라보는 관측자의 시선 방향에 대해서 수직이면 안 된다고. 자, 봐봐. 자, 갈게. 자, 이겁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거야. 봐봐. 자, 시선 방향에 대해서 수직. 자, 원래 돌고 있잖아, 맞지? 자, 공전 궤도 면이 있겠지? 이 면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 방향에 대해서 수직 관계. 이렇단 말이지. 맞나? 그럼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돌고 있으면 접근이랑 후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맞지? 자, 참고로 여러분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 면이 나란할 때 이때 아주 잘 나타나겠지. 맞나? 그리고 약간 기울어져 있어도 가능하겠죠? 기울어져 있더라도 어쨌거나 여러분들 접근하고 뭐로 후퇴할 거니까. 되겠나? 자, 그래서 이때는 도플러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도플러 효과가 발생을 해야지만 이게 의미를 가지는 거잖아. 그래서 시선 방향과 수평면이 수평이면 도플러 효과가 최대가 될 것이다. 우리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서로 나란하면 이때 도플러 효과는 최대가 될 것이다. 자, 갑니다. 자, 이것만. 자, 답 몇 번 되죠? 2번. 오케이. 자, 갈게. 자, 일단 자, 행성 궤도 나와 있고 시선 속도 변화 나와 있는데 확인할게. 자, 시선 속도 값 제로 값 쭉 돼 있으면 위쪽은 접근이야, 후퇴야? 후퇴. 아래쪽은 접근. 마이너스 값은 접근이라고 그랬고 위쪽은 이제 후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색 편이와 적색 편이 나타나는 거고, 일단 기억 니은 이것 한번 확인해 보면 기억. 가에서 별빛의 파장 변화는 별의 거리에 비례한다. 거리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무조건 속도지, 속도. 맞나? 원래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울 건데 원래 도플러 효과식이 원래 이랬습니다. 도플러 효과 원래식이 이래. C분의 V. C가 뭐냐면 C는 광속, V는 움직이는 속도. 그리고 람다 제로는 파장 원래값. 델타 람다는 파장 변화량. 됐습니까? 됐나? 나중에 이거 다시 이거 가지고 나중에 은하할 때 좀 할 거야. 우리 빅뱅 우주론에서 우리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 자, 잠시만. 광속 변해 안 변해? 광속 30만 km/s가 정해져 있죠. 그리고 람다 제는 원래 파장값 정해져 있어. 그 말은 뭐냐면, 자, 밑에 값들은 정해져 있는 값이야. 맞지? 뭐냐면 그러면 운동 속도가 뭘 결정한다? 파장 변화를 결정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운동을 해야지만이 파장 변화 생긴다. 그 말이지. 됐나? 운동을 해야지만이 파장 변화 생긴다.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거리가 아니라 뭐에 비례한다? 운동 속도에 비례하는 거지. 운동 속도에. 자, 니은. 자, 나에서 시선 속도가 0일 때, 자, 시선 속도가 0이란 말은 어디죠? 시선 속도가 0이란 말은? 자, 지금 사이 각 거리라고 그랬는데 각 거리는 사이 각을 말한다 그랬다. 자, 한번 볼게.
자, 시선 속도 0이란 말은 여기죠. 자, 별이 이 위치에 있을 때. 자, 지금 이렇게 움직이죠. 우리 시선 방향에서 수직. 자, 또는 위쪽에 있을 때 오른쪽 가는. 이걸 말하는 거지. 지금 행성 위치까지 다 표현했지만 됩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군데가 가능할 건데 자, 지금 근데 지구에서 봤을 때 행성과 별이 어떻죠? 행성과 별이 아니 가까운데 시선 방향에 대해서 시선 방향에 대해서 같이 한 라인에 한 시선 방향 그대로 있는 거지. 그럼 둘이 사이각이 있어 없어? 없지. 맞나? 그래서 이 경우는 일직선상에 자 행성과 별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각 거리는 제로가 되는 거죠. 한 직선상에 다 있기 때문에. 참고로 사이각이 최대가 되려면 이런 경우죠. 사이각이 최대가 되려면 자 별이 이렇게 왼쪽 끝에 있을 때 그리고 행성이 오른쪽 끝에 있을 때 물론 반대인 경우도 되고 이때 사이각이 가장 크겠죠. 됐나? 사이각. 자 마지막 행성의 공전 주기는 약 4일.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공전하면서 시선속도가 변할 거니까 이 그래프의 주기를 구하면 되지. 자 그러면 동일한 위치가 여기죠. 그러면 지금 한 0.5에서 4.5 정도니까 4일. 맞는 말이죠? 답은 2번. 자 수고했습니다.